한서연의 삶은 고요하고 때로는 고독했다. 서울 한복판의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의원. 솔나무 한의원이 그녀의 전부였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공간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안식과 평화를 느끼는 곳이었다. 낡은 한의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나무로 된 약자의 서랍장에서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작은 방 한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빛바랜 의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나무 절구에 약초를 넣고 찌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절구의 약초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일상에 유일한 리듬을 더했다. 서연은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하고 단정한 한복을 즐겨 입었다. 그녀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한 허드렛일보다는 약초를 키우고 의서를 탐독하며 할아버지의 의술을 이어가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에게는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한의원 마당에서 자라는 작은 약초들이었다. 특히 창가에 놓인 앙증맞은 화분의 인삼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인삼에게 물을 주며 말을 걸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너도 나처럼 혼자서 잘 버티고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외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인삼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녀의 고독한 삶을 함께 버텨주는 동반자였다. 그녀는 인삼의 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독한 일상은 작은 사건으로 인해 잠시 깨졌다. 한의원 앞 골목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재빨리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아이의 무릎에는 깊지 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혈하고 소독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서연은 아이를 한의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녀는 값비싼 상비약이나 밴드가 아닌 한의원 마당에서 직접 키운 금은화와 삼백초를 짓지어 상처에 발라주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약초 냄새에 찡그렸지만 곧 상처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연은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서둘러 봉투 하나를 건네려 했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빨리 낫는 게 저에게는 더 큰 보상입니다. 이것은 서연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심성과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돈보다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의술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의서를 보던 서연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낡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작고 얇은 침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침은 평범한 침들과는 다르게 손잡이에 정교한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침을 서연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했었다. 이 침은 평범한 침이 아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 언젠가 이 침을 쓸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는 꼭 숨겨두어라. 서연은 그 침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침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 침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재능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비밀스러운 도구였다. 그녀는 침을 다시 상자에 넣고 덮었다. 그때 낡은 한의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그녀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밤늦은 시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는 한서연의 고요한 일상에 불길한 균열을 만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그녀의 오랜 친구인 김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대기업 성진그룹의 신입 비서였고 서연과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였다. 선우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나야.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우리 회사 회장님이 위독해지셨어.
모든 병원에서 손을 놨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선우가 갑자기 이런 전화를 건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선우는 과거 서연의 할아버지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마지막 희망을 서연에게 걸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의술을 가르치며 늘 신신당부했다. 세상의 이목을 끌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라. 내 의술은 위대한 힘이지만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칼날과 같다. 선우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거대한 재벌가와 얽히는 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절망적으로 애원했다. 서연아, 부탁이야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나는 해고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매장당할지도 몰라. 내가 아는 유일한 희망은 너뿐이야. 네가 가진 그 특별한 침술이라면 혹시라도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선우의 말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힘없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 주변의 멸시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기억. 선우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런 그를 외면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던 정의감과 의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평범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가르쳤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한 사람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기적. 그래. 어쩌면 그녀의 손에 들린 침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봉황 무늬의 침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자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과 결연함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침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이었다. 알았어, 선우야. 내가 갈게.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나도 몰라.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의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요했던 밤하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평범했던 한서연의 삶을 뒤로하고 거대한 재벌가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멸시와 조롱,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이 성진그룹의 호화로운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깊은 멸시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최고급 의료 장비와 그를 둘러싼 엘리트 의료진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향해 의심과 비웃음이 뒤섞인 눈빛을 던졌다. 그녀의 낡은 한복과 소박한 외모는 이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김민준. 성진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김태진 회장의 장남은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 기적의 의사라는 사람인가? 여기가 무슨 약초를 파는 시장인 줄 아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인 이서진 여사 역시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훑어보며 비꼬았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다고 내 아들 선우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선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말렸다. 그녀는 그들의 멸시를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목적은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주치의가 건넨 차트를 훑어보았다. 그의 병명은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희귀난치병이었다. 모두의 경계와 냉소 속에서 서연은 마침내 회장의 병실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태진 회장은 이미 혼수 상태였다. 그의 맥박은 미약했고
창백한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주치의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미 모든 방법이 소용없습니다.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괜한 헛수고는 하지 마시죠.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조심스럽게 회장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맥박을 짚는 서연의 손끝에서 회장의 몸을 짓누르는 거대한 기운과 막혀버린 혈맥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막혀 생긴 생명의 위기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봉황 무늬의 침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회장의 손목에 있는 특정 혈자리에 정확하게 침을 꽂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회장의 미약했던 맥박이 서서히 안정되고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과정을 김민주는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서연을 무시했지만 그녀의 침술이 아버지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가진 신비로운 재능에 대해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서진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서연의 침술이 회장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며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둘러 주치의를 불러 서연의 정체와 침술의 위험성에 대해 캐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저 계집애가 회장님의 신임을 얻기 전에 반드시 내쫓아야 해 라는 악의적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는 충격과 경탄, 그리고 질투와 음모가 뒤섞인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침을 다시 품속에 넣으며 자신의 재능이 앞으로 얼마나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지 예감했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 한가운데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되어 있었다. 김태진 회장의 상태가 호전되자 김민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말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면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는 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용병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서진 여사와 그녀의 아들인 민준의 이복동생 민재는 달랐다. 서연이 회장의 신임을 얻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민준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민재는 일부러 서연에게 다가가 이것은 당신이 회장님께 드릴 약입니다. 회장님께서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독이 든 약재가 들어간 차를 건넸다. 서연은 민재의 겉모습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숨겨진 악의를 읽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민재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의 음모를 눈치챘다. 민재는 서연이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지만 이내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서연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약초들을 뒤섞어 놓고 비싼 약재를 훔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서연이 한 것처럼 꾸며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가려 했다. 저런 천한 계집이 우리 집안의 약재를 훔치려 했어요. 당장 내쫓으세요. 민재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서연을 비난했다. 이서진 여사도 이에 동조하며 서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때 민준이 나섰다. 어머니, 잠시만요. 서연 씨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녀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 서진 여사의 말만 듣고 그녀를 내쫓기보다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김태진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졌다. 그의 몸은 열로 뜨거웠고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다. 주치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상한 약초에 중독되신 것 같습니다. 해독제를 찾지 못하면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서진 여사와 민재가 회장의 약에 독이 든 약초를 몰래 섞어 놓은 짓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회장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 저 계집애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되신 거야. 이서진 여사가 소리쳤다. 민주는 갈등했다. 서연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 사이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서연은 혼자였다. 그녀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유일한 지원군인 선우조차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불안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믿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맞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보았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좋아. 당신을 믿어보겠어.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이 집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고 나와 당신의 관계는 끝이 될 것이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서진 여사와 민재의 음모를 깨고 회장의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의술과 단 하나의 침뿐이었다. 김태진 회장의 병실은 긴장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맥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준에게 말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서진 여사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실패를 확신했다. 민재 역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모두의 절망과 불신 속에서 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12시간 안에 회장님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서진 여사와 민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병실 밖으로 내보냈다. 12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의 결정은 서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그녀가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회장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의서를 떠올렸다. 이 세상에는 병이 아닌 생명의 기운이 막혀 생긴 병이 있다. 이런 병은 단순한 약초나 침술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생명의 흐름을 뚫는 침술로만 가능하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봉황 무늬의 침을 꺼내 들었다. 이 침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평생 의술이 담긴 영적인 도구였다. 서연은 침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의서에 남겨놓은 생명의 혀를 뚫는 비법을 떠올리며 침을 회장의 심장 부근에 있는 한 혈자리에 정확하게 꽂았다. 그때 침을 꽂은 부위에서 푸른 빛이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이 빛은 마치 회장의 몸속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듯했다. 서연은 밤새도록 침을 들고 회장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회장의 몸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을 느끼며 막힌 곳을 찾아 침을 옮겨가며 치료를 계속했다. 그녀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온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병실 밖에서는 민준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보았던 강한 확신을 믿고 싶었다. 이서진 여사와 민재는 밖에서 그녀의 실패를 속삭였다.
저런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회장님은 이제 끝이야. 우리가 회장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그들의 속삭임은 민준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오직 병실 문만 바라보았다. 12시간이 지나고 서연은 마침내 마지막 침을 회장의 몸에서 빼냈다. 그녀는 탈진한 채로 의자에 쓰러졌다. 그때 회장의 눈꺼풀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네, 미젠 괜찮아?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순간을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서연의 침술이 단순한 침술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의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서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피어났다. 이서진 여사와 민재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은 서연의 기적 같은 의술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연은 홀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의 존경을 받는 기적의 의사가 되어 있었다. 김태진 회장의 기적적인 소생은 성진그룹 일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서진 여사와 민재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서연을 내쫓으려 했던 자신들의 음모가 회장님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다. 김태진 회장이 눈을 뜨자마자 그들을 향해 어찌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하려 했느냐라고 호통을 쳤고 이서진 여사와 민재는 변명 한마디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회장의 주치의였던 박 원장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서진 여사님의 압력 때문에 서연 양의 침수를 위험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를 악화시킨 약초도 제가 아니라 민재군이 몰래 투여한 것입니다. 박 원장의 고백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이서진 여사와 민재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동안 서연을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짓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회장은 박 원장의 고백을 들은 후 차가운 목소리로 이서진 여사와 민재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집안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회장의 명령에 따라 이서진 여사와 민재는 재산과 권력을 모두 박탈당한 채 쫓겨났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김태진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서연 양, 정말 고맙네. 내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어. 이제 내가 서연 양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의술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한의원으로 돌아가서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태진 회장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 양, 당신은 그저 한의사 이상이야. 당신의 침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안의 전속 주치의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네. 당신의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지원해주고 싶네. 회장의 제안에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제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오만하게 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자만심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애원, 그리고 회장의 진심 어린 제안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집안에서 진정한 가족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녀의 의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재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펼쳐야 할 위대한 사명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을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달빛이 비추는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제게 단순히 아버지를 살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저의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위대한 재능에 저는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한 가정을 구해냈듯이 이제 그녀의 사랑이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김태진 회장의 건강은 서연의 꾸준한 치료와 보살핌 덕분에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주치의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으로 여기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이서진 여사와 민재는 회사와 집안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그들의 몫이었던 권력과 재산은 모두 민준에게 돌아갔다. 민준은 명실상부한 성진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오만하고 권위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서연을 통해 그는 진정한 힘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고 그녀의 삶과 의술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서연의 할아버지가 남긴 의서를 함께 읽고 그녀가 한의원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약초들의 효능을 배우려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을 한의원으로 데려갔다.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한의원 안에서 서연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봉황 무늬의 침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이 침은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동시에 이 침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주는 침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이제 이 침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의술을 상징하는 보물이 될 겁니다. 그들은 한의원 마당에 있는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난 외로운 소녀였고 할아버지의 사랑과 의술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고백했다.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서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연민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안식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 그들의 사랑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모든 오해와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앞날에는 평화롭고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더 이상 낡은 한의원의 평범한 한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과 결혼하여 성진그룹의 안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 찾아온 봄날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의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솔나무 의료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재단이 운영하는 의료센터의 개원식이 열렸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남편, 민준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의술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따라 저의 작은 재능이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의술인의 강한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멸시와 의심 대신 진심 어린 종영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진심으로 기뻐. 개원식이 끝난 후 서영과 민주는 조용히 재단 내에 있는 작은 한의원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은 과거 그녀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다. 낡은 절구와 약재 서랍장, 그리고 할아버지의 오래된 의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민준이 서연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에 따뜻한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봉황 무늬의 침이었다.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침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의술을 상징하는 보물이 될 겁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그녀의 의술을 믿고 따라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정원에는 서연이 정성껏 가꾼 약초들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서연과 민준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아이였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민준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때 멸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한서연의 삶은 한 줄기 침술과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재능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펼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날이었다.